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패스 네패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1,500원, 비중은 얼마시죠? 20%. 20% 담으신 네패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8,190원 기록했고요. 네, 시청자님 10%대 손실이신데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목표가하고 손절가.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지문상 차장의 의견으로 전략을 세워드릴 텐데요. 네패스 오늘은 주가가 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런데 또 수급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패스 앞으로 시청자분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이렇게 기대감이 거의 없는 주가의 흐름인데, 네패스는 국내 최대 후공정 오사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패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네패스 같은 경우가 국내 굴지 기업의 패키징 공정을 대부분 다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네패스가 자회사로 보면은 네패스 아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장이 될 예정이었었던 네패스 라웨는 조금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네패스 같은 경우가 실적적으로만 보면은 별도 기준으로는 사실은 문제는 딱히 없어요. 본업에서도 실적적인 부분들로 보더라도 매년 꾸준하게 성장이 나왔고, 약간의 영업이익의 부침은 조금 있었지만 2019년도 영업이익이 427억이 나왔고, 작년 별도 기준으로 매출에 4,100억의 영업이익 220억 나왔고, 꾸준하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현재 매 분기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뜯어보면은 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연결 기준으로 보자면 이거는 추정컨대 네패스 라웨, 현재 네패스 자회사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부터 매출액이 별도 기준으로 3천억의 영업이익 적자, 4천억의 적자, 5천억의 적자, 매출단은 성장을 나오는데 영업이익단에 있어서는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별도에서 깎아먹는데, 네패스는 별도에서는 잘 나오는데 연결해서 깎아먹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은 이 연결 기준에 있는 자회사의 지분법 손실이 네패스의 발목을 현재 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네패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인 네패스 라웨가 있는데, 네패스 라웨가 퀄컴, 미국의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라는 퀄컴이라는 회사에 퀄테스트에 통과가 되지 못해서 계약 해지가 통보를 됐습니다. 그 이후의 실적이 아직까지도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회사들의 최대 굴지 테마였던 HBM 공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I 반도체라는 어떤 테마에도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실적이 좋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좋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주가가 올라갈까라고 볼 때는, 회사는 지금 대부분 전사적으로 FOPLP 공정에서 거의 올인을 할 정도로 목숨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딱히 이제 수익이 날 만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딱히 이제 기대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네패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후공정 가공 업체들 중에서 기술력으로는 탑픽입니다. 그래서
테스나,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랑도 경쟁 구도에 있는 상태이고 서로의 어떤 MS를 서로 좀 약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어떤 경쟁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대로 두산 테스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네페스만 지금 현재 발만 제자리 걸음으로 동동 굴러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구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은 내년도 상반기 2분기를 타겟으로 해서 성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 연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다면 최소한 24,000원대까지는 주가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건 전제 조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는 딱히 지금으로 상담을 드리자면 매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기는 힘들 것 같고 바닥은 온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보시고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24,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떠실까요? 잘 들었어요. 16,000원? 손절가 16,000원이고요. 24,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몇 월 달까지? 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투자 6개월? 기간을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세워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어요, 뭐. 네, 이후에 주가 움직임 보시고 또 궁금하실 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페스입니다. 매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의 실적이 부진해서 자회사 손실이 네페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IT 전반적으로 소재뿐만 아니라 네페스 아크를 통해서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일확천금님이시고요. 사마 알미늄을 갖고 계십니다. 122,000원 선에 매수를 해주셨네요. 122,000원 매수가시고요. 8% 비중을 갖고 계신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사마 알미늄 오늘 주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0.74% 내림세 134,000원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 시청자분께서 수익 구간이십니다. 아직은 두 자릿수는 못 갔고요. 사마 알미늄 전략 세워볼게요. 차장님.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알루미늄 회사인데 작년부터 이거 아마 증자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 회사가 잠시만요.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유상 증자도 하고 시비도 찍고 해서 자본 확충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이제 2차전지 알루미늄 회사로 좀 약간 변화를 하려는 지금 현재 노력의 시도 중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비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분기 실적을 뜯어보면은 이 회사는 1, 2, 3, 4분기로 나뉘어 보면은 딱히 이게 연말에 성수기 시즌이다 내지는 연말에 일회성 비용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1, 2분기 실적 누적으로 보면은 합산해서 보면은 반기 기준으로 40억도 아직 안 했어. 못했어요. 달성을. 근데 작년에 연간 실적이 226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뜯어보면,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는 역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조거든요. 그러면 멀티플 기준으로 20배가 넘어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주식이 비싸냐 비싸지 않냐라고 볼 때는 당연히 비싼 주식으로 볼 수밖에 없죠. 지금 LNF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여타 다른 2차전지 소재 회사들과 프리미엄을 동일시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주식은 사실은 이 현재 사마 알루미늄은 사업이 성공을 해서 최고치에 달성했을 때 지금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다 받고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언젠가는 세론다 뉴스라는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럴 때가 언제냐고 보자면, 제 생각은 실적이 피크를 찍을 때인데,
지금 올해 3,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피크를 찍을 건지 안 찍을 건지도 확신이 안 들고, 그리고 삼알미늄 같은 경우가 얘네가 알루미늄 박을 율천화학에 양극박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율천화학은 올해 2월달 이 피크아웃 찍고 고점에서 지금 거의 40% 정도 조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삼알미늄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계속 가네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14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9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 유상증자 12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한 기업이고요. 2차전지 알루미늄 박 관련주입니다. 현재 주가가 실적 성장성이 둔화된 데 비해서 비싸다는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는 14만 8천 원, 손절가는 10만 9천 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스트리밍 채팅창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시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 STI입니다. STI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매수가가 11,000원이고요. 예. 비중이 25%입니다. 11,000원에 25% 비중 있으시네요. 네네네. 예,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와, 4분의 1 정도 비중을 담으신 이 종목으로 3배 정도 수익이 나셨고요. 뭐, 주가도 최근에 이 지수의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5거래일째 오늘장까지 상승을 하면서 9.3% 시세 오늘 나왔고요. 35,250원 선에 마감됐는데요. 뭐, 걱정이 네.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25%지만 볼륨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줄여본 적 없으시고요. 네네. 비중은 줄인 적은 없고요. 예. STI 언제쯤 비중을 줄일지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STI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 HBM 공정이나 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흐름이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이슈페타시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장 막판에 살짝 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락장에서도 STI 이런 종목들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 공정에서도 엣지 있게 비중을 좀 차지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전히 수급도 좋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매수 단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주가의 변동폭은 꽤 나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 IDM 업체들의 영업 시태를 보면은 HBM 공정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8%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YY로 연간 성장률이 많게는 500% 이상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회사다. 특히나 STI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간에 HB의 리플로어 장비를 생산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일부 수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시겠지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잔잔한 흐름의 시장이라기보다는 파도가 넘실넘실 이렇게 치는 현재 주식시장은 조금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그냥 매수 단가가 워낙 낮을 시기 때문에 좀 길게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부분에 흐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 상단 부분이 터치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좀 의미 있게 그래도 종가 형성이 됐어요.
그 전에 정고점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담 흐름을 좀 깼고요. 내일 어때 시가 형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지지선이 2차 지지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 라인은 뚫었고 다시 새로 형성될 지지 라인에 있어서 어떤 주가 흐름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중이 25% 정도 되시는데 볼륨이 조금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초반에 변동성이 좀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이즈로 보면은 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 종목이 매출 캡이 좀 크거나 영업이익 캡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실적 발표하는 거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고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업사이드로 일단은 20%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박스 하단 부분인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이 종목을 어떤 계기로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대주주 하신 분의 기술력, 제가 또 자회사인 무슨 건설사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CCSS에 저는 돈 희망을 두고 그때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네. 한 10달쯤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봐도 정말 주식에 진심이시라는 게 느껴지고요. 저희 전략을 드렸습니다. 20% 추가 상승 여력 보면서 그때부터 비중을 줄여가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참고로 하고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TI 오늘 사상 최고가 마감인 종목 가지고 와주신 시청자분이셨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에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프리미엄을 얹을 만한 기업이라는 평가 받았고요. 다만 실적 매분기 체크하시면서 시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하며 대응하자는 전략. 목표 주가는 20% 추가 상승 여력이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에서 만근추님 만나볼게요. 뭐의 약자일까요? 만근추님께서 와주셨고요. 코스맥스를 15만 5천 원에 12% 비중 담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좋았는데 코스맥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5.61% 상승하면서 13만 7,4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이 화장품주도 눌림목 주고 오늘 반등 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코스맥스 진단해 주시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그 화장품 대표적인 ODM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행히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사실 예전부터 그 우리나라 화장품 완제품 회사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비해서 매출처가 일부 굉장히 좀 다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처가 굉장히 다른 완성 화장품들의 거래처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법인의 코스맥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게 과거와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화장품 ODM 업체라고 하게 되면 완성 화장품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 아니야라고 투자자들이 약간 오인을 할 정도의 어떤 회사로 분리였는데, 지금 오히려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가 완성 화장품보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이 이런 ODM 업체들의 밸류가 훨씬 더 고평가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게 인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인디 브랜드라고 얘기하고 불리우고 있는 회사가 코스RX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의 본업 매출과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아모레가 코스RX를 인수를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코스RX 인디 브랜드의 어떤 성장을 보면은
굉장히 메이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여러한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공의 계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주가 흐름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면세 쪽 이제 열리면서 중국 화장품 업체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완성 화장품 업체들이 그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지만 요즘 중국 그 여행객들 보면은 화장품 안 사요. 안 사고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직접적으로 그 생활 환경 체험이라던가 이런 뭐 면세점 쇼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 예전이랑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되려 화장품 업체들 매출이 올랐냐라고 볼 때는 크게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면 완제품 업체들보다는 되려 화장품 ODM 업체들이 프리미엄을 충분히 줄 만한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15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 전략으로 11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2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 매출액 전망치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2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3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요. 인디브랜드의 성장 수혜가 프리미엄으로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평가 받으면서 목표 주가 15만 7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이주 대박이님이시고요. 대성 하이텍을 7,374원에 8% 비중 담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한다면 얼마에 매수해야 하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대성 하이텍 오늘 주가가 4% 후반의 하락을 보이면서 6,850원 선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점에 잡진 않으셨는데 추가 하락이 있으면서 손실폭이 한 지금 10% 가량 나 계시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대응법 알려주세요. 요게 그 자료를 좀 보면 10월 12일 날 레포트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증권에서.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종목은 이렇게 혹시라도 레포트 보고 매수를 하셨으면 이런 주식은 이런 레포트 보고 사시면 안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런 레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약간 이게 인덱스 레포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레포트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이게 메모장 수준의 레포트이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 잠깐 보면서 자료를 읽었는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 혹해서 레포트 쓰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입장에서는 딱히 모멘텀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사는 공작기계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컴팩트 머신닝 센터 만드는 건데 요게 결국은 이제 반도체 부품이라던가 수소차 부품이라던가 뭐 방산 부품 쪽에 일부 좀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뭐 딱히 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도 말에 일회성 비용으로 4분기 실적이 크게 한번 뭉개진 적이 있었고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실적이 2020년도에 조금 많이 안 좋았었고 지금 그 이후의 분기 실적을 뜯어보면은 지금까지 분기 실적 반기 기준으로 누적으로 보면은 누적 적자입니다. 시가총액이 회사가 1,000억이 안 돼요.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리려고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되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거는 지금 뭐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인 것 같아요. 2022년 작년 8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시 안 해드리고 손절 라인만 저시해드리면 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6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원 손절가 주시는 거고요. 네,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그래도 이분께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 있게. 이거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냥 8,800원 제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봐서 좀 받아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10월 중순에, 지난달 중순에 한 증권사에서 이스라엘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리레이팅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러한 분석을 조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적자를 보여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분석을 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손절가 6,500원과 함께 목표 주가는 8,8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우스님께서 하이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하이브 24만 5천 원에 30% 비중 담으셨는데요. 트레이딩 하다가 물렸어요. 이제는 가치 투자자가 되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하이브 오늘 5% 넘게 하락한 21만 5,500원 선 기록했고요. 넷마블에서 블록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10% 넘게 손실이시고요. 넷마블에서 이렇게 좀 하이브에 대해서 지분 있는 거 현금화하는 전략이 나왔는데 앞으로 여파는 어떨지, 가치 투자로 이분께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지 전략 주시죠. 이게 하이브 종목은 좋은데 저는 사실은 하이브 이게 상담이 왔다고 해서 좋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상담의 내용이 좀 아쉽네요. 이게 물려서 가치 투자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이게는 트레이딩 하시다가 물려서 이제 가치 투자가 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결국은 주식은 정답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명한 이제 투자 구루가 있는데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책이 있는데 종목을 이제 물려서 가치 투자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카운셀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보면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밀리기는 했지만 이게 본업적인 문제 때문에 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엔터사들의 공통적인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마약류 관련된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11월 달 중순 말부터 아티스트들, 특히 연예인들 마약류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루머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퍼졌었고, 그리고 하이브에 속해 있는 아이돌 그룹 중에 몇 명이 그런 게 연관이 돼 있다 하면서 당일날 주가가 6, 7%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누적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BTS가 이제 군대 간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커졌었고, 올해 1월 말까지, 올해 1분기 말까지 아마 하이브 관련해서는 BTS가 전체적인 어떤 그룹 활동을 못했었던 게 딱 올해 3월까지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실적을 뜯어보면은 BTS의 공백이 없습니다. 보면은 2023년 3월 달에 OP가 525억 나왔고 2분기에 813억 나왔고 지금 3분기 실적은 살짝 눌렸지만 700억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BTS의 공백기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되려 군대를 갔고 일부 유닛 활동이 개인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르세라핌과 여타 다른
뭐 세븐틴이라던가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선방을 해주면서 실적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는 한 30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기준으로는 60배 이상 봐도 그렇게 뭐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티스트들 뭐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영어권 그룹들 컴백 여부랑 그리고 지금 뉴진스, 르세라핌, 세븐틴 이런 아티스트들 그리고 BTS 그 개별 활동들이 온기로 전부 다 반영이 되게 되면은 올해 연말 내지 내년 1분기의 실적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영업 이익 기준으로 800억대는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주가의 퍼포먼스는 저는 35만 원 이상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 매수가보다는 조금 살짝 밀려 있는 구간인 거는 시청자분의 가격대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밀려 있기는 한데 자금적인 여유가 좀 일부 되시면 주가가 조금 2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오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격은 20만 2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여기서 손절 라인은 18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할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물려서 같이 투자하시지 말라고 또 그럴 기업 아니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 가격 20만 원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18만 2천 원입니다. 올해 연말 내년 1분기에 실적 기대감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조조하리님이시고요. 오스코텍을 21,95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9,9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약간 손실이신데 오스코텍 전략 알아볼까요? 오스코텍은 유한양행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레이저 티닉 관련된 병용 투여에 있어서 그 타그리소와의 그 5월날 지표가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그리소보다 훨씬 더 좋은 임상 데이터를 원했는데 뜯어보면은 5월날 지표가 타그리스보다 더 좋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그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그대로 판매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 타그리스와의 비교로 봤을 때는 병용은 딱히 이렇게 메리트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정도 바닥은 깨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로 유한양의 주가가 좀 다시 올라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 다른 임상에서도 데이터값이 좋게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1선까지 돌파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자르고 나오시거나 홀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바닥 확인 이후에 반등이 나올 자리라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25,5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화요일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또 어떨까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지 전략 주시죠. 공매도가 금지가 됐죠. 근데 이제 시장 변동성은 좀 많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비싼 주식이 공매도가 금지가 돼서 싼 주식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 비싼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뻔하죠. 2차전지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시장 방향성을 전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가 됐다 한들
여전히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LP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놓고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는 뭐 ETF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올해는 좀 약간 과도한 쏠림이 있었던 증시였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쏠림으로 인해서 하반기는 좀 피해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조금 정제된 매매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절제되어 있는 자금 흐름 속에서도 실적을 보고 스마트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좀 위험에 경계하는 분위기인 것은 충분히 맞습니다. 어제 투자자분들 뭐 2차전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대환호를 질르셨겠죠.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은 그게 또 아니었겠구나라고 또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뭐 큰 흐름 보고 큰 궤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루 이틀 주가 가지고 기분이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연말 이제 11월 달 시작됐고 12월 달이 대비를 하면서 보면 3분기 실적 발표 안 한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폴란드 수주가 받고 나서 실적 반영 안 한 지가 꽤 됐거든요. 2개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폴란드 수주 인식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 연말 대비해서도 좀 가져가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특징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에 환호를 하거나 이성을 잃는 투자가 아니라 조금 더 절제된 스마트한 매매가 하반기 시장에서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쏠림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또 절제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러면서 하반기 실적 호전 섹터 가운데 방산주, 폴란드 수주 기대감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여기서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배터리와 반도체는 절대적인 가격에서 현재 좀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인지, 한순간에 너무 많이 바닥 찍고 올라버려서 사실 좀 부담이긴 한데 다시 한번 또 그 가격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어떠신가요? 지금은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2차전지 얘기하면 지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2차전지는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는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고요. 그냥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래 터졌을 때 매매하시기 재밌으실 것 같기는 할 텐데, 내년도 반도체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은데 내년도 상반기 HBM 공정 마무리되는 거 보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STI든 뭐 한미반도체든 이소페타시스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트랜디셔널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랑 좀 약간 다른 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반도체는 HBM 공정에 조금 엣지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가르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HBM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온 변화도 크게 나타났죠. 내일 입동입니다. 오늘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유의하시고 내일 또 이 시간 장마감 하고 나서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